네, 관련 이야기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을 차의과학대 교수 문인철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신규 확진자 수 100명 초반대로 현재 내려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장 낮은 추가 확진자인 상황인데 전병률 교수님,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추위도 추위지만 현재 수도권이 상당히 비상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많은 추가 확진자가 있었던 경북은 8명인데 반해서 서울이 더 많았다는 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경북 대구의 경우에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다 끝났고 네네. 이제 그 확진 환자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네. 수도권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구로 지역의 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산발적인 발생이 있는데 특히 이제 콜센터의 경우에는 그 최초 발생했던 그 건물의 그 층 말고도 또 9층하고 10층에도 또 새롭게 또 확진 환자가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안에서도 그 직원들끼리의 어떤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접촉으로 인해서 새롭게 환자가 만들어졌다. 결국은 그 지역, 그 직장 내에서 또 추가적인 감염이 우려가 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3차 감염까지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신도림동 이 콜센터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다른 층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또 지금 콜센터 직원들이 얘기하는 게 2월 말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더 크지 않을까요? 네, 그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2월 28일과 또 2월 29일 그리고 3월 2일 등에 이제 그 증상이 있었던 분들이 몇 분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그 최초 확진자가 나왔던 그 훨씬 이전부터 이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증상을 가진 직원들이 함께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감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그런 감염은 또 이 동료들 사이는 물론이고 또 그 동료들이 외부에서 하는 활동,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만남이라든지 또 지인들 간의 만남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확산이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장기간 좀 노출돼 있었다면 그만큼 사실 대구, 경북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도 서울에서는 이렇게 코로나19가 전파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로도 제가 들리는데 그렇다면 서울시 방역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네, 일단 우리 그 지역 주민들께서 사실 이 감기 증상과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열이라든지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은 사실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구로 콜센터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시기라면은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한 번쯤은 그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걸 의심을 해서 보건기관에 신고만 했다면은 이 상황을 좀 더 조기에 파악을 해서 이렇게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이 시민들에게 앞으로 이제 이런 호흡기 증상이 발생됐을 경우에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좀 더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이제 추가 감염 확산 우려가 되는 게 이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퇴사 후에 여의도에서 녹즙 배달을 했다고 해요. 그분이 확진자로 판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녹즙을 배달하는 과정에서는 손에도 이제 바이러스가 만약에 묻는 경우라면은 그 녹즙을 배달하면서 그 바이러스가 또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녹즙을 만진 사람이 그 녹즙을 이제 복용하는 과정에서 또 바이러스를 또 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감염이 계속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녹즙을 전달하는 그 직원이 어떤 그 이 부분까지를 이렇게 전달했는지 접촉자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그 자가격리 조치는 물론이고 증상 발현 여부 또 필요하다면 확진 검사까지도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지금 서울 여의도 지역의 접촉자들 검사를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
같고 또 방역도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지금 이게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이 콜센터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 상당히 지금 집단 감염 양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또 PC방에서 또 집단 감염 양상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코인 노래방에서 확진자들이 예. 나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이제는 동대문구 휘경동 한 PC방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네네. 20대 4명입니다. 그중에 2명 이제 형제로 알려지고 있고 형제의 지인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PC방은 이제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라고 하고요. 여러 차례 이 확진자들이 동대문구 PC방을 거쳐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역학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는 있는데 이 동대문구에서 공통되는 것은 이 PC방이라고 하고요. 네네. PC방이라는 환경 자체가 사실은 폐쇄적이고 여러 가지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혹여라도 이 PC방을 이용한 다른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 지역에 이제 대학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추가 확진자가 등장할 우려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PC방, 세븐 PC방에 다녀간 손님들 중에 또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네, 교수님 이 PC방과 콜센터 보니까 이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환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밀폐된 공간이고요. 네. 또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만약에 감염된 사람이 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기침이나 이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비말이 이제 전파가 돼서 네. 컴퓨터 키보드라든지 모니터 그리고 이제 탁자 이런 표면 등을 이제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그 자리를 떠난 이후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이용했을 경우에 이런 키보드라든지 컴퓨터 모니터 또는 탁자를 만졌을 때 손을 통한 감염이 또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네네. 이런 PC방 또 이 콜센터 어떻게 보면은 확산의 어떤 근원지다. 그 정도까지 좀 심각한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이미 코인 노래방, PC방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문인철 평론가님,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미 확진자가 나왔던 서울 외 지역에서는 그런 지역인데 너무 늑장 대응이 아니었을까 아쉬움이 있거든요. 우리 옆에 교수님도 계시지만 예, 진작부터 우려를 했었죠. 네네. 정부나 서울시가 너무 신천지에만 얽매지 마라. 예. 어제도 구로에서 나오니까 신천지 찾기 그건 참 잘한 거예요. 근데 예. 음성이 나왔는데도 그걸 공개하고 예. 자꾸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감염 사태를 보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네. 그러면 안 되죠. 진작부터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또 대구는 대구대로 감액을 하고 또 그 외에 발생하는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감액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계속 나왔고 권유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또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뒷북을 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요. 예, 예. 어쨌든 터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뿐만 아니라 이 대구의 콜센터도 지금 비상입니다. 어제 이 대구 신한카드 콜센터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대구 삼성전자 서비스 콜센터에서는 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변호사님 그런데 이 대구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콜센터에서 이 노조 관계자가 회사의 대응이 아니랬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대구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옆 건물, 앞 건물들은 모두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중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네. 실제 고열 증상을 호소하는 그 직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불구하고 발열 증상을 호소하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실제로 체온 측정을 하는데 체온 측정하면서 1시간가량 이제 붙잡아 놨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조퇴 신청서를 써야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의심 환자에 대해서 대처가 굉장히 미비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여기가 이제 직접 본청과 또 하청업체의 관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본청에서 적절한 조치라든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은 실제로 이 콜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우려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이렇게 양산하는데 방치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서울과 대구 계속 확산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참 걱정이 많은데 또 한 곳 바로 세종시도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하면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 총사가 있는 곳인데 전 교수님, 네. 물론 세종시에서 근무하시는 않았겠지만 네,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정부 총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 코로나19 증상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네네. 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조차도 예.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네.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그 질병에 감염이 됐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직장에 근무하기보다는 네네. 자택에서 좀 쉬시면서 예. 증상의 진행 여부를 좀 관찰을 하고 네.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보건기관에 신고를 해서 예. 본인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필요하다면 검사를 받는 네. 그런 것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국가 이 공공건물, 이 정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다른 직원들에게도 감염이 되게 되면은 국가의 업무가 다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그 직원들에 대한 이 관리 감독, 특히 네. 이제 해당 부서 책임자들이 매일매일 그 건강에 대한 것들을 좀 면밀히 체크해서 네. 이상 증상 있는 그런 직원들은 바로 귀가 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적절한 이 진료라든지 또는 보건기관 이런 조치들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도 당연히 뭐 문제지만 네. 이런 정부 지금 사실 그 감염병 위기 단계가 뭐 심각 상태인 상황에서 뭐 이게 단순 방역 문제만 아니라 뭐 경제 등등등등 지금 따져봐야 네. 될 문제가 많은데 공무원들이 자택에서 이렇게 재택근무하고 이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그 공직자들의 이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예. 우리 그 국가 이 어떤 정부 업무가 또 중단되는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명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을 일단 귀가 조치. 네. 그건 결국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함으로써 직장 내의 질병의 확산을 초기부터 예방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 국회 예결위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추경 세울 때 이제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될 거다 이런 혹시 그 상정을 하고서 쏘셨나요? 그때 그 한창 대구 사태가 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언제 어떻게 될 거라는 예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마스크 생산량이 2월 19일 대구 사태 직전하고 직후에 신천지 사태 직전에서 직후에 2배로 부총리께서 방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대구 사태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대구 사태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천지 아닙니다. 신천지 사태라고 제가 다시 정정을 해드렸어요. 평소에 대구 사태라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평론가님, 뭐 바로 정정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고의성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이 고위 공직자로서 이런 발언 좀 주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수라고 봐요. 네.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아마 마음속으로 그걸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대구 사태 절대 그런 말하면 안 되겠다. 예. 근데 그런 강박감이 심했던 건가요? 그래서 실수 같은데, 근데 만약 실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2번이나 발언을 했죠. 예. 이건 대단한 문제죠. 예. 그 부총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은 청와대나 정부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네. 어제 이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깜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질본이 열심히 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좋은 성과를 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 물론 취지는 이해가 돼요, 정 교수님. 그런데 네. 이게 뭐 꼭 지금 이 발언을 딱 꼬집는다기보다 그동안에 조금 너무 섣부른 발언을 좀 하지 않나. 그래서 너무 국민들이 안심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그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이 얘기를 조금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께서 질병관리본부를 이렇게 방문한 적은 사스가 다 끝난 이후에 네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2번째 방문인데 네. 아마 대통령께서는 1월 20일 이후부터 연일 24시간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고생하는 질병관리본부들에 대한 어떤 격려 차원에서 또 그들이 한 성과가
대통령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근무하는 이제 방역 전사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물론 이제 시기와 장소라는 측면에서는 뭐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또 일반 시민들 특히 또 이제 직접 이런 질병을 경험한 대구나 경북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조금은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예. 네. 그러나 저런 부분들은 앞으로 뭐 계속해서 되기보다는 그런 이 제한된 공간에서 어떤 직원들 격려라고 예. 생각하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